최근 몇 년간 집값 폭등으로 인하여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세금 규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란 세금은 모두 건드렸어요. 저는 제일 영향이 컸던 건 취득세라고 생각해요. 언론에서는 종부세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부세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종부세가 상한선이 있거든요. 1주택자 150%, 2주택자 300% 상한선이 있어요. 보유주택 공시지가가 몇 억이 올라도 최대 1.5배, 3배를 넘지 않아요. 심지어 보유기간과 보유자 연령에 따라서 80%까지 공제가 되고요. 반면에 취득세의 경우에는 개인 기준으로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게 8%, 3주택자에게 12%, 법인의 경우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2%를 적용하고 있죠. 사실 취득세를 이렇게 중과함으로써 새로 취득을 아예 막아놓은 거죠. 12%면은 10억 아파트 매수할 때 취득세로만 1억 2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1억 미만 주택의 거래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즉, 주택 10개가 있는 사람이 1억 미만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주택의 최저세율인 1%가 되는 거예요. 주택을 계속 매입하는데 중과가 되지 않는다? 신기한 거죠. 오늘 최근 1억 미만 주택의 실거래 내역들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주택수 제외 주택,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 주택들입니다. 보시면은 가정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멸실 목적으로 취득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주택 등등등등이 있고요. 특이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11번의 사원용 주택, 이게 결국 법인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하고자 법인을 설립해서 이거 사원용 주택으로 취득을 했다 라고 말하면서 취득세 중과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이거 쉽게 되지 않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이게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급여 내역이 있어야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페이퍼 컴퍼니나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한 분들은 이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8번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제외 이유로는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글쎄요, 투기 대상이 아니었나요? 제가 1억 미만 주택 얼마나 거래됐는지 한번 볼게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거래 자료예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이 2019년에서 2020년 16만 8천 이었던 것이 1년 사이 2020년, 2021년에 26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거 수치로는 55% 증가한 수치예요. 주택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거래량이 엄청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자료 조사하다가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1억 미만 아파트 269채 쇼핑한 다주택자. 정부가 판 깔아줬다라는 제목이고요. 내용 보시면은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를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 반면 법인은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까 1억 미만 주택을 취득세 중과 제외 이유로 본 것이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는데 이 정도 수치면 너무 심한 투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역적 특징으로는 세종이 114%로 1등, 부산이 99%, 2등 순서고요. 서울은 증가율이 24%로 낮은 지역으로 나왔네요. 이거 아마 서울에 있는 주택은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있고 1억 미만 주택을 찾아보기 힘들어 증가율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또 찾아보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2021년 10월에 내용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1억 미만 아파트에 세금을 물린다고 발빼는 투자자들 기사 제목이고요. 내용을 보면은 다주택자 투기 논란이 불거진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에 대해 정부가 과세 검토를 시사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1억 미만 아파트가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게 되면 투자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거래 위축과 시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등의 매수가 집중된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과세 문제 등을 세정당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라는 기사고요. 세금 규제는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제가 1억 미만 주택이 거래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2022년 1월 24일 올해 기사고, 제목이 한 달간 78건 거래됐던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도 찬바람.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인기를 이끌었던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 거래마저 줄어드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주은창설의 경우 전용 39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8천만 원 안팎에서 거래됐다가 9억에는 1억 7,500까지 올랐다. 이어 이달 8일에는 동일한 크기 아파트가 1억 3,300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되면서 4개월 만에 4천만 원 넘게 떨어졌다. 라는 기사예요. 그리고 이 경기 안성 주흥천설이라는 아파트의 매매 거래 건수인데, 이게 2011년 기준이고, 보시다시피 상반기 한 6월까지는 거래량이 폭등했어요. 폭등하다가 하반기부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매수가 유행이 되니까 통계표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2022년 2월 아실이라는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통계된 자료예요. 공시가 1억 아래 매매 거래량 상위 단지 1위 경남 거제시의 옥림아파트 950건, 2위 충남 아산시 배방 3정 그린코아 581건 순서고요. 1억 미만 주택이 흔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배방 3정 그린코아 아파트라고 합니다. 2012년 1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올해 10년이 된 아파트인데, 10년 된 아파트면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2156세대로 대단지 규모예요. 전 놀랐던 게 1억 미만 아파트라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랐던 거는, 이게 지금 배방 3정 그린코아 아파트인데 1호선 전철역 인근에 있어요. 물론 지방이긴 하지만 1억 미만 주택이 생각보다 입지나 외관이 좋아서 조사하면서 좀 놀랐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실거래 내역을 한번 보면은, 배방 3정 그린코아 21년 6월까지 급등했다가 이후로 떨어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1억 미만 주택 매매 소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아파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성에 위치한 주은청설이라는 아파트예요. 위치는 안성 IC 인근에 위치하고요. 이 아파트 경우 2000년에 지어졌고 공시지가 1억 미만이에요. 근데 보시듯이 이 아파트도 외관상으로는 완전 멀쩡해 보이죠? 심지어 이 아파트도 2295세대로 대단지 아파트 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실거래량 보여드리면, 주은청설 아파트 2021년 6월까지 급등했다가 그 후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21년 6월까지만 올랐다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띠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 아파트 경우는 부산 다대동에 있는 푸른 아파트라고 해요. 이 아파트는 1996년에 지어졌고 세대수는 조금 적은 640세대고요. 이 아파트도 뭐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거래가를 보여드리면은 마찬가지로 21년 6월까지 급등했다가 이후로 낮아지고 있는 거래량을 보여지고 있죠. 지금 공통적으로 2021년 6월 이후로 1억 미만 주택의 거래량은 줄어들고 주택 가격도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직 규제는 명확하게 정해진 거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